네, 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포함한 여러 종목들 좀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에 독립기념일 휴장일이에요. 목요일에도 그로 인해서 오전까지밖에 장을 개장하지 않고요. 이것을 처음 서두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 많은 트레이더들이 저렇게 3.5일에서 4일 정도 휴무를 진행할 때, 자,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도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가면서 좀 추가를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밀렸을 때 조정장의 시작이고 하락장의 시작일까를 좀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빠르게 안내 드릴 건데, 자, 직전에 원래 이 구간을 사실 돌파하기가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 직전에 고점 구간들, 동일하게 전고점 구간이자 실제로 이 삼각추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끌고 가던 구간, 그리고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동.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5파동의 종결 구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더라도 여기선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수 있었던 구간이고, 저 역시도 당연히 이 구간에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지금부터 당연히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언제든 사실 무너졌어도 이상하지 않던 구간이다 라고는 우리가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테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그었을 때, 추세를 이탈하고 나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본다면 해당 구간에서 당연히 조심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락을 볼까라고 할 때 있어서는 첫 번째, 이 파란색 상승 추세가 이탈하면 첫 번째 하락으로 봐요. 즉 지금 구간 대비해서 대략 현재 구간 대비해서 대략 한 2% 이상은 떨어져 줘야 이거 하락장 진입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하락장보다 조정장 진입이라고 하겠죠. 두 번째, 이 마이너스 2% 이상 쏟아낼 때는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종고점 박스권 상단부를 이탈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즉 해당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이거 한 번 더 하락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세 번째, 여기가 필수 지지라인이에요. 이 필수 지지라인 구간을 이탈할 때 약간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이 구간. 그래서 이 필수 지지라인 구간을 우리가 이탈할 때 이제는 완연한 하락장으로 쳐다봐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이상 밀어내줘야 우리가 하락장으로 볼 수 있고, 그 전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건 조정장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지, 박스권 상단을 이탈하는지, 그리고 이 필수 지라인을 이탈하는지 이 세 개를 체크하시면 되고, 결국 이 세 개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대략 어제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자, 고점 대비해서 대략 10에서 12% 정도 떨어지는 이런 하락 출현할 수 있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고 있는 단일 하락의 가장 최대치를 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최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그 전에 적당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가 하락장에서 이 돌파 나오는 건 어떻게 예측하나요? 라고 할 때는 반대로 실제로 하락장 출현하고 나서 돌파 나올 때 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자, 어제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좀 쉬어가면서,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약간 쉬어가면서 특히 엔비디아나 이런 좀 대형주들이 약간 쉬어갔어요. 자, 최근까지 좀 증시가 재밌던, 즉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반대로 좀 중소형주들이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분석드릴 거 없어요. 어제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158불대를 결국 돌파를 해줘야, 이 구간 돌파를 해줘야 결국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점은 저희가 아까 안 보여드렸던 나스닥과도 동일해요. 나스닥이 해당 구간에서 추세를 뚫고 돌파해 준다면은 최대 4%대 상승이 한 번 더 남아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도 해당 기준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치고 올라갈 때 있어서 최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몇 불, 대략 162불대에서 이 피보나치 3.618 구간, 164불 이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최대 170불 위로까지도 보이는 구간이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자, 이런 종목도 우리가 대응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가 154불이나 151불 딱 세팅하시고 여기 리탈 전까지는 난 끝까지 롱으로 볼 거야. 이렇게 보시고 홀딩하면 되니까 사실 이런 상승이 진행되는 강세장에서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자, 강세장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그러면 왜 도대체 강세장인 거를 예측을 못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과거에 강세장이었던 구간들 많죠. 자, 23년도 이 구간, 과거에 이렇게 하락이 진행했던 해당 구간에서도 우리가 안 쉬고 막 올라왔었는데,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왜 강세장이었냐? 이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이때도 한 번, 그리고 이때도 한 번. 결국 증시가 저점 대비해서 자, 대략적으로 100%씩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때 연준이 개입했어요, 연준이.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할게. 금리 인하 시작할 거야. 연준이 제로금리 시작할게. 이때 시장은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모두 빨아들이면서 증시가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증시는 그럼 연준이 리딩하는 증시냐라고 하면은 사실 아니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냐? 아직 하지 않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 열려 있지만 자, 작년 이 구간에도 그래요. 작년 이 구간에도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연준 9월부터 금리 인하한다고서 시장 기대치 한껏 올라가는 구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실제 9월 달에 연준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전에 실제로 한번 내리는 물량이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게 맞나? 사실 좀 아직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준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 강세장은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다 묻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스탠을 올려보자면은 스탠스를 올려보자. 자, 엔비디아 기준에서 163불대 돌파가 나오면은 이후로 170불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 반대로 이 종목 154.5불대 이탈 전까지는 홀딩한다. 이 점만 우리가 두 가지 지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점 구간에서 약간 우리가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본 기준에서도 약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때 154.5불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빠질 거니까 그 점 걱정하시면 되고 대략 한번 빠지게 되면은 145불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수용을 줄 수 있어요. 151불에서 145불. 그래서 141불, 141불. 그래서 이 두 구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올 때 여기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G라인이 크게 없거든요. 즉, 여기서 G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이탈하게 된다면 밑으로 좀 밀릴 수 있다. 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밀리는 것은 결국 최대 141불대까지. 그래서 필수 지지라인은 194.5불, 151.5불 이 두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밑으로 빠지는 하락 출현하게 되면서 좋은 매수 타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XXL도 봐드려야죠. XXL 같은 경우가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이 10파동 출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시간봉 기준에서 일봉이 현재 21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 패턴 마지막으로 언제 나왔냐면은 대략 6월 10일경에 마지막으로 한번 나오고 나서 결국 한번 떨어졌던 구간 또 직전에 이런 구간들도 한번 발생됐을 때 한 번 더 떨어졌던 구간들을 인지하게 된다면은 강세장 속에서도 1시간 봉이 21선 밑을 하회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밑으로 밀릴 수 있구나 까지만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턴 A, B, C로 그려놓은 구간이고 실제로 해당 구간 24.5불 결국 훼손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이렇게 빠지겠죠. 대략 이게 마이너스 5%. 근데 단기적으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지 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언제나 항상 우려하면서 24.5불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뭐 차익 실현이겠죠. 그래서 이거 대응하시면서 끌고 올라가시는 거는 28불까지 끌고 올라가셔도 무방한 구간이다. 피보나치 기준에서 28불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은 열려있는 구간이나 우리가 항상 자 상승이 절단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승 절단형 패턴만 조심하자. 심지어 지금 상승은 하나의 1파동 아니면 3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도 아니고 5파동의 연장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언제든 절단이 될 수 있다까지만 걱정하시면서 24.5불 이탈 전까지는 계속 상승으로 본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버스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은 인버스가 좋은 구간을 좀 만들곤 있죠.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안내됐던 것처럼 자,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이상 추세를 밑으로 밀리면 안 되고 자, 여기서 횡보 나와주고 올려줘야 된다고 봤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하락수의 기형 하나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삼각추세, 하락수의 기형이라고 부르기엔 쐐기가 너무 짧고 하나의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 출현하는 이 모습 나오는데 여기서 박스권 횡보하면서 그러면서 이끌고 올라가도 돼요. 박스권 횡보하면서 이후로 해당 구간 대략 8불 그리고 8.5불 이 두 구간 돌파하는. 그래서 이거 8불하고 8.5불 돌파하면 진행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단기 목표가 대략 10불 때까지 이끌고 가셔도 돼. 10불 너무 과하다. 단기적으로는 한 9불 때까지 이끌고 가볼 수 있는 수익률 한 13% 정도 나올 수 있는 단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벌써 10분 넘었구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사실 분석할 거 크지 않아요. 테슬라 어제 이미 다 분석드렸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 지지받아야 되는 핵심 지라인 315불까지 내려오고 있는 구간에서 결국 테슬라 그럼 315불을 지지받냐 못 받냐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자, 결국 315불 지지받지 못하고 밑에서 내려오고 붙어있는 결국 장기 이평선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자, 지금 하나의 결국 상승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상승 하락 상승이 진행됐던 것처럼 자, 하락 상승 하락도 진행돼야 되는 패턴에서 지금 위에 깔려있는 장기 이평선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건 정말 좀 답답하다. 사실 거래량 매물대 높지 않고 있는 구간인데 그래서 325, 330, 335불 여기는 필수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돌파할 때마다 돌파하면 진행하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서 지금 밀리게 된다면 참 답답하네. 이렇게 치고 올릴 때 됐는데 315불대를 지지받고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반등 나올 때 있어서 해당 구간 돌파하는지 필수적으로 봐야 되고 반대로 315불 지지받지 못하면은 결국 이거 진짜 밀어낸다고 200, 300불까지 300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내가 평단이 여기 위에 좀 높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15불대에서 비중 축소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고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315불 이탈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왔을 때 더 싸게 사면 되잖아요.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이온큐 어제 오랜만에 한번 뚫어줬죠. 네. 자, 진짜 한번 갈 자리였다, 진짜. 며칠 내내 여기, 갈 자리인데 하고 좀 아쉬워서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먼저 좀, 아이온큐 먼저 매수하고 대응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뚫어주면서 수익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뚫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구간을 우리가 G라인으로 형성을 하고 나면은, 이후로 돌파가 나올 때 있어서, 이제는 이거 44불 멋있게 돌파 나와줘야 돼요. 지금 43불대로 종가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44불, 44불. 자, 44불, 여기 고점, 지금 고점. 44불 지금 3번 맞고 돌파 못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 나와줘야 되는 것이 44불. 보유자분들 44불 돌파하고 나면은 이제는 매도가 44불로 대응하시면서 이끌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이평선 정배열 터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 48불, 52불 그 위로 올라가는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훼손하면 안 되는 곳이 이제는 42불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곳은 42불 그리고 39.5불 두 개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 구간이에요. 이 정도 뚫어냈으면. 네. 자, 위로 올라갈 구간 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 사면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 퀀텀 컴퓨팅 같은 종목 사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낮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어제도 엔비디아 막 7%대 올라갈 때 퀀텀 컴퓨팅 바닥에서 2%대밖에 올라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통해서 퀀텀 컴퓨팅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돌파를 진행했을 때 퀀텀 컴퓨팅 수익률 5%, 7% 이상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하죠. 실제로 이거 한일선봉에서 다시 한번 더 21선, 51선 골든크로스 나오고 추세 상단 돌파했고 이미 박스권 상단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이제 이탈하지 않고 무조건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을 18불 18불 이탈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가정하에 그리고 이미 구름대 위에 올랐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지지받으면은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데 이 치고 올라갈 때 있어서 이 전고점이 저항으로 존재할 구간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상승만이 남아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한번 치고 올렸고 지지받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목표가 28불대 우리가 잡고 대응할 수 있겠죠. 퀀텀 컴퓨팅. 팔란티어 어제 136불대까지 추세를 준 구간이긴 해요. 네.
어제 여기 추세 줬는데 사실 팔란티어 뭐 1시간 봉 특으로 놓으시고 다들 이 예전 패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밀었다가 다음날 여기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장대 음봉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장대 음봉 시초가에 장 시작한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정말 대응하기 불가능한 시장.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냐면은, 자, 어제 돌파 나온다고 해서 장 시작할 때 137불대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아, 무리하게 품모아 매수해, 이게 아니라 결국 이거예요, 이거. 이 추세상단 돌파하느냐 못 하느냐. 이 추세상단이 결국 21선하고 51선 위에 아래가 걸려 있는데 결국 141불대 돌파하냐 못 하냐. 결국 돌파 못 하면은 이거 결국 저항 맞고 이 위에 있는 결국 매물이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밑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트 131불 갈 수 있다. 필수 지지라인 136불. 여기 위에서 지지받을 때 136불 리테하게 되면은 밑으로 다시 빠지는 것이 우리가 120불, 130불 되고, 한 번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찍으러 내려갈 때는, 즉 다시 한 번 더 밀릴 때에는 여기 기분 좋게 말아 올리지 못해요. 왜냐면은 한 번만 이 말아 올리는 것을 따라서 매수한 사람들이 결국 본인이 매수한 것보다 밑으로 빠지면은 아, 뭐야, 결국 내가 원했던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건데 결국 내가 매수하고도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네. 그러면 여기 매수한 사람들도 본인 평단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매도세. 그리고 여기서 단타한다고 진입했던 사람들도 매도세. 매도세가 총 2번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6불 우리가 필수 지지하는 거를 보셔야 되고, 무조건 올리려면 이거 141불 무조건 위로 치고 올려줘야 되는 이 패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패턴 출현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줘야죠. 즉 절대 이탈하면 되는 곳은 136불 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6분입니다. 빨리빨리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파이하고 서클까지만 좀 볼게요. 어제 디파이도 좀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네. 여기서 자, G라인 114.5불까지는 빠질 수 있었지만 결국 삼각 추세 하단 그리고 1.5불까지 빠지지 않고 AC 패턴 조정 정렬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상단 돌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하나만 그려봐도, 자, 해당 구간 여기서 어디까지? 대략 26불에서 27불 때까지. 자, 박스권 단기적으로 그려주면은 여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돌파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저항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장기 이평선도 좀 깔려있고 직전에 해당 구간들이 저항으로 깔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나와줘야 이후로 36불, 38불까지 돌파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24불에서 26불 때는 약간 횡보하면서 하나의 추세를 만들고 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돌파하면 정말 좋은 흐름 나오는 거예요. 미보유자분들은 24불, 25불 돌파하고 지지받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목표가 위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클 약간 소원하죠. 직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 나올 때에 비해서 약간 재미없는 구간인데 서클 정말 수없이 매도 자리 드리긴 했어요. 여기 매도, 그리고 마지막 G라인까지. 그래서 사실 서클 물려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미 하락은 다 출현했어요. 이 파동까지. 즉 지금 구간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받아야 되는 170불 지받고 있기 때문에 서클 미보유자분들은 매수하시고 170불 손절가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보유자분들도 170불 이탈할 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든지 비중 축소하든지 대응하셔야 돼요. 170불 이탈하면은 150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50불까지 떨어지면 현재가 대비해서 15% 이상 하락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말 너무 빨리 하니까 턱이 아프네요. 자, 해당 구간 돌파가 나오려면은 195불 그리고 200불 돌파가 무조건 나와줘야지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 내에서 어디 220불, 240불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올리려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자, 돌파 매매 구간 190불, 200불, 220불, 240불 모두 저항이니까 이 저항 모두 돌파하는지 보셔야 되고, 이 저항들 돌파할 때 있어서 대략 240불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가 나와도 땡큐. 자, 횡보하면서 추세 하단 지지받고 나서 위로 추세를 준다면은 이 패턴 나올 때 310불 위로 올라가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추세를 쭉 올릴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려면 결국 200불, 220불 돌파 나와줘야 된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자, 이와 같이 엔비디아, 나스닥, 엔비디아, 테슬라 등 핵심 종목을 차트 분석 진행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데이터 분석들 진행드리고 있고, 뉴욕 증시 방향성, 그쪽 옵션 데이터, 본장 실시간 매매, 미베이트 대응,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드리고 있는 것을 하루 1,000원, 모바일 3만원에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로 가입 주시면은 초기 후원료 1만 원 할인드리고 있는 19,500원에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